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907명.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이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를 넘어 2만 명대가 됐는데요. PCR 검사도 한계치에 부딪히다 보니 선별진료소 검사 체계도 전면 개편됐는데요. 60세 이상이거나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통보받은 사람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하게 되죠. 네,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은 이 코로나19 대응 역할을 분담하게 됐습니다. 전국 400개에 가까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고요. 지정병원은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까운 병원이 어딘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젠 고위험군 환자만 24시간 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고위험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방역체계가 효과를 보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김해 해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현재 해반천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지역 감염인데 도내 확진자 접촉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경남에서 설 연휴 방역 수칙을 위반한 121명이 적발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적발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고성 마동호가 29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이 가능해지면서 고성군의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경남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3일 발생한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3일 경남에서는 도내 모든 시군에서 모두 8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양산 134명, 김해 103명, 거제 100명 등입니다. 현재 확진자 대부분은 지역 감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내 확진자 접촉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긴 했지만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3일 기준 약 40%대로 안정적이며 위중증 환자는 5명, 재택치료자는 4,300여 명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2차 접종까지 완료가 전체 85.2%, 3차 접종 완료는 52.3%입니다.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2월 한 달이 방역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위반한 12곳에서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9일 새벽 1시 10분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손님 8명과 업주 종업원 4명 등 모두 13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1월 30일 새벽 0시 40분쯤 양산에서는 외국인 10명이 노래 연습장에서 모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이날 밤 10시 창원에서 외국인 20여 명이 사적 모임을 가지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김해 해반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인돼 비상입니다. 올해 경남에서는 첫 번째 사례인데요. 자세한 내용 장호승 김해시 가축방역팀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해시 가축방역팀장 장호승입니다. 설 연휴에 김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네요. 어떻게 발견된 건가요? 이게 이제 지난달 25일, 27일 그 해반천에서 그 흰밤 금둥오리 그 폐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시민이 이걸 보고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고병원성 검사를 의뢰를 한 결과 지금 이 31일 날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해시에서는 현재 방역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고병원성으로 이제 이게 확진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 그 관내에 있는 그 공수위 분하고 우리 그 전담관을 동원해 가지고 임상 예찰하고 그리고 질병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농가에서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양산도 경남 최대 산란계 집산지이잖아요. 가금류 농가에서는 어떻게 방역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금 농가에서는 우선 그 외부인들이 이제 농장 내로 이제 출입할 수 없도록 좀 그 통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입구에는 그 생습계를 살포를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생습계에서 이제 이 발열 효과가 있는데, 일단 이는 바이러스가 이제 묻게 되면 일단 바로 사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반드시 소독을 꼭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해시 앞으로 계획과 시민분들께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지금 해반천에 지금 사람하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은 저희가 그 통제 기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좀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야생 조류에 대한 어떤 방역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디서 이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저희는 그 우리 그 자체 그 방제 차량하고 우리 공동 방제단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해반천이나 그 소하천 그리고 뭐 이 저수지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소독을 통해 갖고 이 야생 조류에서 어떤 이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장호승 김해시 가축방역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고성군 마동호가 29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창녕 우포늪과 김해 화포천 등에 이어서 7번째인데요. 마동호의 체계적인 보존이 가능해지면서 고성군의 생태 관광도시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천 하구와 당항만을 잇는 고성 마동호. 지난 1962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제방을 쌓아 만든 인공호수지만 지금은 청머리 오리와 검은 갈매기 등 다양한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마동호에는 저새와 소대 등 멸종위기종 23종을 포함해 730여 종의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는 갈대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못지않습니다. 환경부는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 3일 마동호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습지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이 되면 지역 내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만큼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고성군은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설득에 나섰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가습지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자연환경을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사회에 환원을 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회랑 행정이랑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성군은 체계적인 보존의 첫 시작으로 올해 훼손된 습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간사지 습지 생태체험센터와 탐방로 등을 지어 생태관광지 조성에 나섭니다. 국가습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마동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서 국민들에게는 힐링의 공간 그리고 탄소 중립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고성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성군은 국가습지로 지정된 마동호를 중심으로 국가농업문화유산 둔번과 천연기념물 독수리 등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해 생태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건조특보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많았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까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이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도 굉장히 큰데요.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고 15도까지 벌어지면서 쌀쌀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4일부터 경남에서는 순간 풍속 초속 15m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바다 날씨도 좋지 못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진해 군항제 개최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에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인데요. 전국 최대 벚꽃 축제로 손꼽히는 창원 진해 군항제가 올해 3년 만에 열릴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말 창원시 축제위원회를 열고 위원 13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진해 군항제 주관 단체도 선정했습니다. 진해 군항제는 그동안 4월 1일에 열렸었는데요. 최근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개최 시기는 이달 중순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요즘 결혼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바로 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른 집값에 선뜻 매매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 전세로 시작해야 하는데 대출 이자가 걱정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창원시가 이런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창원에 주소를 둬야 하고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1년에 한 차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내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인데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일) 아침 8시 3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의 채석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4살 A씨가 호흡곤란 등 중상을 입었고 다른 작업자 3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 인근 임야로 불이 옮겨붙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불 진화대와 소방 헬기 등이 투입돼 불은 약 1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파 작업을 하기 전 폭발 소리가 들려 가보니 작업자들이 쓰러져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3일 새벽 2시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30제곱미터 등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 밤 9시쯤 김해시 대청동의 상가주택 2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창원에서 음식점 주인이 키우던 반려묘를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성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키우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바닥에 내려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직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통영과 거제를 잇는 고속도로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고속도로 연장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안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통영시 용남면에서 거제시 연초면까지 고속도로 30.5km를 연장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조 8,8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